안녕하세요. 참새방앗간입니다. 어느덧 제가 캠핑카를 보유한 지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3년 2개월 차입니다. 캠퍼 3년 차인 제가 캠핑카를 보유하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유지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시점이 아닌 일반인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3년간 제가 캠핑카를 타고 운행한 거리는 총 약 이번 영상은 벤볼릭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 촬영했습니다. 요즘 왜 힙한 차량용 방향제인지 사용해보니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차량용 방향제 거기에서 거기 아니야 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는 유해 성분이 불검출된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어떻게 알아 하시겠지만 정부 인증기관인 FITI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바디가 참 매끈하고 촉감도 좋고 아기자기 귀엽게 생겨서 거치장스럽지 않고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CNC 가공법으로 제작이 되어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눈으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열고 석구 에이스 포이드를 이용해서 액체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면 되는데 이때 한쪽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분배해서 떨어뜨려 주시면 향이 은은하게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향은 클린코튼 향인데 빨래하고 잘 마른 옷에서 나는 은은한 모카 향이 저는 좋더라고요. 강하지 않아 머리가 아프지 않고 과하지 않은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잘못 사용하면 머리 아프고 두통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향을 고를 때 저는 레몬 라벤더와 클린코튼 두 가지 중 고민했었는데 두 가지 다 선택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이 제품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레몬 라벤더와 다른 향들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4,400km 정도입니다. 운행거리가 얼마 안 되죠. 즉 아직까지는 신차입니다. 그러기에 뽑기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신차를 구매했기에 차량의 장고장이나 소모품들의 교환 주의가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고 이곳저곳 제 딴에는 많이 다닌 것 같지만 막상 운행거리를 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3년차 시기에 어느 정도 키로수를 운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2배 이상은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미용으로만 사용하셨다면 1년에 10,000km 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가용처럼 이동용보다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캠핑카는 눌러 앉아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더 이동거리가 자가용에 비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1년에 며칠 정도 운행을 했는지 살펴보면 첫 해에는 30일 정도, 둘째에는 20일 정도 운행을 했더라고요. 주로 저는 한 7일 정도 1년에 2번 정도 다녀오면 10일은 훌쩍 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이 아직까지는 주유비인 것 같습니다. 주유비를 유지비용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죠.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이동할 때 연비는 대략적으로 7km 정도가 나오고요. 저속으로 운행하시는 8km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되는 절기에는 연비는 대략적으로 9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지껏 엔진 오일을 한 번 교체했습니다. 1만 킬로 또는 1년마다 엔진 오일 및 오일 필터를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난 김에 저도 이제 1년이 좀 넘었으니까 조만간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가야겠네요. 그리고 캠핑카는 엔진오일 교환 시 차량 높이가 높아서 아무 정비소에서나 교환이 안 되고 대부분 층고가 높은 곳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형 차량 정비 가능한 정비소로 가시면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캠핑카는 차고 높이가 아무래도 일반 차량의 높이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세이의 오디 360의 경우에도 높이가 2830mm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부분의 1톤 기반 캠핑카의 높이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차량의 경우 3m도 넘더라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보통 리프트를 들어 올린 후에 교환을 하기에 정비소의 층고가 일반적인 높이보다는 높아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런데 간혹 정비소의 높이가 낮아도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오일을 교환해주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지인이 추천한 곳에서 오일을 교환했는데 이곳은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오일을 빼고 교환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 만나면 가능할지 모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유저분들은 혹시 인근 정비소 살포시 두드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대략적으로 10만원 언더로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3년간 캠핑카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엔진오일 한 번 교환이 전부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들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일 테고요. 그리고 올겨울 한파에 고생 한번 했습니다. 한파가 연속으로 며칠 지속되던 날 그 한파를 뚫고 가족들을 고생시킬 겸 장박을 계획했습니다. 일종의 가족 혹한기 훈련이죠. 그리고 출발 당일 시동을 거는 순간 뭐지? 시동이 걸렸다 바로 꺼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방전이구나 생각하며 혹시 몰라 한 번 더 시동을 켜봤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방전 시 인산철 배터리를 통해서 점프를 할 수가 있어 배터리 점프를 켜두고 다시 시동을 거는데 이건 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니 인산철 배터리로 점프할 시 전원을 켜두고 20-30분 정도 후에 시동을 켜야 하는 걸 알고 30분 후에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못 올려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유량을 체크해보니 경유는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지만 혹시 몰라 주유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말통에 경유를 받아 주유를 완료한 후에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더라고요. 시동이 걸렸다 잠시 후 꺼지더라고요.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보험 부르면 되지. 캠핑카는 보험에서 긴급으로 가능한 부분이 배터리 방전과 긴급 주유만 가능하다고 하여서 자동차 펑크와 견인이 안 될 바에는 뭐하러 긴급이 필요해 생각하며 저는 긴급 출동을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자동차를 잘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거니 연료 필터가 얼어서 그럴 거라고 와서 보더니 녹여야 한다고 하셔서 드라이기로 열심히 녹이며 시동 켜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워낙 추워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이 핫팩을 여러 개 뜯어서 연료 필터 쪽을 감싸줘 보라고 해서 일단 핫팩을 여러 개 뜯어 연료 필터 쪽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고 다시 시동을 켜보니 아까보다는 상태가 좋더라고요. 1분 정도 시동이 켜져 있다가 꺼지는 현상이 반복. 그리고 엑셀을 밟아주니까 출력이 안 되면서 다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내일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기를 바라며 3-4시간을 힘 빼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보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다시 한번 시동을 켜보니까 자동차에 시동이 잘 걸리고 엑셀을 밟아도 출력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캠핑카는 1톤 트럭이기에 겨울철 연료 필터가 어는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 추운 지역에서는 주유 시 연료 동결 방지제를 같이 넣어주면 저와 같은 불상사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 필터 얼지 않게 덮어주는 덮개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캠핑카 3만 킬로 이내에서는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지 않는다. 오로지 여기까지는 캠핑카가 아닌 캠핑카로 개조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캠핑카 내부 장비들은 어떤 게 있고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기기들이 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지 오로지 주관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캠핑을 위한 캠핑카 내부 기기들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모든 캠핑카에서 기본 장착하는 장비들은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보일러 D5와 에어컨이 대표적이며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맥스팬, 그리고 변기와 화장실 싱크대 수전들이 필수 아이템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펌프. 물펌프가 있어야 샤워기 그리고 싱크대 수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물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 외적으로는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TV,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오디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전기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며 또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추가로 전기를 얻기도 합니다. 주행 충전 장치라고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거나 주행 중일 때 인산철 배터리로 충전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와 같이 220V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가 대표적인 캠핑카 내부 기기들이며 제 차량에도 모두 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들이 주로 고장이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감사하게도 저희 차량에는 이 모든 기기들이 아직까지 고장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캠핑카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장치 1. 물펌프. 캠핑카 커뮤니티를 보면 물펌프 고장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더라고요. 물펌프 고장은 펌프 자체를 교환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경우 비용도 상합니다. 저는 아직 물펌프에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용 방법만 잘 숙지하셔도 펌프의 고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출고 시 물펌프 사용 후 펌프를 끄고 잔압을 제거하라고 교육을 받은 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펌프 사용 후 1시간 후 또는 사용할 것 같아 펌프를 켜두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려서 펌프가 고장나는 건 아닌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저는 번거롭지만 물펌프를 사용하면 무조건 펌프를 끄고 잔압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펌프는 장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펌프와 함께 가장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보일러더라고요. 캠핑카는 주로 에바스 D5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온돌 방식으로 보동액을 사용해서 침대 매트마다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풍기가 가능한 방식의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또한 장고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건 뽑기의 운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고장나시는 분들 위주로 몇 번씩 고장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처음 사용했던 부동액을 사용하고 부동액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날아가는데 부동액 보충만 잘해줘도 장고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부동액 보충과 부동액 문제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냉장고는 고장보다 성의가 많이 찬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하지 않을 때도 태양광이 전기를 충전해주기에 상시 냉장고를 켜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캠핑카에 있는 냉장고는 캠핑 출발 몇 시간 전에 미리 켜두고 캠핑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바로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이때 전원을 끄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습기가 날아가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은 어쩌다 보니 다음 캠핑 출발 때까지 거의 열려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했더니 냉장고에 성에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외부 장치는 어닝이 많이 망가지죠. 그런데 어닝은 어디에 때려박지 않는 이상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억수로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상이 너무 안 좋으면 안 펼쳐놓는 게 좋습니다. 괜히 버티다가 어닝 망가집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의 고장이 많이 발생하여 캠핑카 유저분들이 간혹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캠핑카를 이용해본 사람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 그렇구나 쉽게 듣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